아, 잘 들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또 보이시죠, 이거? 자,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간입니다. 이 전 시간까지는 알고리즘을 분석하기 위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알고리즘 중에서 자료 구조에 대한 얘기 중에 이 가장 여러분들이 쓰기 좋아하는 이 구조를 배열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제 학창 시절에 이 다른 거보다 배열 쓰는 걸 더 편리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편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열에 대한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자, 이 배열은 어레이라고 영어로 얘기하기도 하고 매트릭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네, 보통 이제 어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우리 많이 있어요. 네, 배열 그러면 프로그램 언어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그 언어의 특징일 뿐이고 배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보게 되면 이 같은 이 타입. 자, 여기서 타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정수, 뭐 실수, 뭐 문자열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같은 타입의 이 자료가 이 연속해 있을 경우, 그래서 연속 배치된 이 그 구조를 갖다가 이 배열이라고 부른다. 그 연속해 있는데 같은 타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정수다 그러면 정수가 10개가 있다면 10개 있는 것 중에 이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런 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같은 걸 갖는 첨자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찾아주죠. 그 첨자에 의해 예, 그 이제 구분이 된다. 구분이 된다는 건 뭐냐면 원소를 구분한다. 배열에 있는 원소를 구분한다는 얘기고 또 하나가 첨자가 몇 개가 있느냐 이 첨자 수에 따라서 첨자 개수에 따라서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게 결정되죠. 1차원 그 다음에 2차원 하는 걸로 만들어진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열의 개수의 첨자가 한 개만 쓴다라고 한다면 1차원, 두 개가 쓰면 2차원, 세 개 쓰면 3차원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배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냥 논리적인 어떤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언어에서만 쓴다고 한다면 응용하는 쪽에서만 쓴다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한 것 중에서도 이 C로 작성했느냐,
아니면 포트란이라고 하는 언어로 작성했느냐, 뭐 여러 가지 언어에마다 약간씩 그 차이가 발생하고 그 언어에서 만들어져 있던 그 컴파일된 자료들을 가지고 때로는 저희 서로 저희 그 불러다가 또는 이제 연동해가지고 쓰기도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배열의 모습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게 어디에 있는지 서로 공유하는 자료가 됐을 때는 위치를 분명히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배열의 위치 계산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위치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물리적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리적이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뭐냐면 주기억 장치를 얘기한다. 주기억 장치의 위치. 주기억 장치의 위치니까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주소라고 얘기한다라고 하죠. 자, 이런 모습일 걸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A에라고 하는 배열이 있을 때 3, 3 이렇게 썼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논리적인 어떤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로가 이제 그 행이 3, 열이 3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이걸 실제 제 그 나타낼 적에는 어디에 있느냐? 이 그 주소 공간, 다시 말해 주기억 장치의 위치를 갖다 알아내야 되겠죠. 그 위치를 알아내는데 이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다 1차원 어떤 배열을 갖고 있는 거죠. 1차원의 어떤 배열이고 자, 이와 같은 건 두 개가 있으니까 2차원 배열이다 이죠. 그래서 1차원 배열을 갖다가 2차원 배열로 이렇게 변환시켜 주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응 관계가 필요해야 되겠죠. 매핑. 이 매핑을 해주는데 이 매핑 해주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위치 계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1차원에 해당되는 거를 1차원으로 매핑 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배열도 논리적인 구조도 1차원이고 물리적인 구조도 1차원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물리적인 구조, 물리적 위치를 산출해 보자. 자, 이거는 논리적 위치다. 이제 논리적 위치는 행이 그 3이고 열이 3이다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물리적 위치는 1차원적인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차원적인 배열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겠죠. 1차원. 1차원 배열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얘기해보자. 논리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예,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첨자라고 얘기하고 첨자에 해당되는 걸 갖다 가로 안에다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건 논리적인 구조 모습이죠. 이걸 갖다가 물리적인 어떤 구조 모습으로 볼 때 이 물리적 구조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실제 제그 주기억 장치에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 항상 제그 이 논리적 구조가 0번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0번의 제 공간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어딘가 시작 주소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 알파라고 얘기하죠. 시작 주소. 그럼 그 다음 원소는 알파 플러스 1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원소는 알파 플러스 2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리적 구조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보통 몇 바이트냐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얘기하게 됐죠. 물론 워드라고 하는 단위도 있는데 몇 개에 해당되는 단위를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논리적인 구조는 한 개인데 실제 저희가 하나에 대한 공간으로 한 바이트의 모든 자료를 집어넣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정수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8비트에 해당되는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255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라고 가정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260이라든지 뭐 그런 값을 나타낼 때는 두 칸을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인데 실제 들어갈 적에는 두 칸을 차지해야 되는 수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칸을 차지한다 하죠. 여기 조금 잘못 썼는데 이게 알파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알파 플러스 2고 이거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실제 저기 들어갈 적에는 알파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4, 알파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 원소 하나는 두 개의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개의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 주소가 10번이었다라면 여긴 11번. 그리고 두 번째 1번에 해당되는 논리적인 이와 같은 값은 어디 들어가냐 하면 여기 12번부터 13번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2번에 해당되는 원소들은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14번, 15번에 해당되는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응 관계를 만들어주는 매핑 해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이거는 바로 수식이라고 하는 걸로 산출된다. 간단하게 수식이 산출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갖다가 이런 걸 주소라고 얘기하고 이런 걸 주소라고 얘기하고 메모리 어드레스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 ADDR. 그렇다면 이 MEMADDR이라고 하는 주소는 어떻게 산출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여기 10이라고 하는 이 값은 시작 주소죠. 그래서 시작 주소 가 하는 거에다가 얼마만큼 더하냐면 i라고 하는 이 인덱스 값이 곱해지겠죠. i. 그리고 몇 칸을 차지하냐면 두 칸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긴 이 연속 공간 크기의 한 개가 차지하는 크기, 이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요 예에서는 어떻게 쓰면 되냐 하면 이 주소는 여기서는 10이라고 하는 초기값, 주소값에다가 i고 크기가 얼마냐면 두 개씩을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실제 i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a에 2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이거의 물리주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고 산출해 보면 이 물리주소는 10 더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2는 요 2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14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원 배열은 다른 것보다 요 값, 크기라고 하는 값하고 시작 주소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리고 다 들어가는 거는 동일한 어떤 저희 원소들이 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타입들이 들어가죠. 이거는 두 칸, 이건 세 칸, 이건 뭐 10칸. 그런 식의 값을 차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은 단순하게 계산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가장 이 매핑해 주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2차원으로 가보죠. 2차원 배열에 대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2차원 배열에 해당되는 거는 일단 이때부터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두 가지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어떤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때 생각하는 것이 물리적인 배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프로그램 언어는 어떻게 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행중심이라고 하는 얘기와 열중심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던 걸 구조 시간에 했던 거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행중심을 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로 메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되어 있는 걸 번역해서 행중심. 열은 컬럼이니까 컬럼 메이저라고 얘기하죠. 자, 이게 언어마다 좀 차이가 다른데 이게 C 언어가 예를 든다면 이 행중심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언어들은 행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아주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컴파일러, 지금도 쓰고 있는 포트란. 이 포트란이라고 언어를 만들었을 적에는 이 최초로 만들다 보니까 어느 게 더 편리하냐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죠. 그리고 그냥 어셈블리 언어의 그 불편함을 해결했다라는 측면에서 각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조금 더 개선할 점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열 중심이 아니라 행 중심이라는 것이 더 많이 만들어졌다. 자, 먼저 그렇다면 뭐가 행 중심이고 열 중심인지 다시 복습 차원에서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 중심. 말 그대로 행이 제 중심이 된다. 그러죠. 논리적인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논리적인 어떤 배열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구조의 2차원이다라고 한다면 뭐 하나 더 쓴다고 하고 이 열이 3개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는 행을 나타내고 여기는 열을 나타내죠. 자, 행의 시작 주소를 0부터 시작한다라고 가정하고 열의 시작 위치를 0부터 가정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C 언어라든지 하는 데서 0부터 시작하게 되겠고 그전 언어들은 1부터 시작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자, 일단 논리적 구조는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럼 물리적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물리적 구조는 아까와 같이 1차원 어떤 모습이다. 여기 있는 걸 K라고 하는 걸로 나타낸다 그러면 K 그러면 영행 영열 이렇게 되죠. 이것도 K의 영행 1열, K의 영행 2열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1에 0에 1, 1에 1, 그 다음에 1에 2, 2에 0, 2에 1, 2에 2, 그 다음에 3에 0, 3에 1, 3에 2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뭐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이제 여러 것 중에 시작 주소를 알파라고 하는 걸로 한번 시작해 보죠. 아까 10이라고 썼는데 일반화 시켜서 알파라고 하는 시작 주소에 들어간다라 했을 때 여기에 제일 먼저 K라고 하는 배열에 영행 영열에 해당되는 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일 적에는 이걸 먼저 넣을래? 이걸 먼저 넣을래?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행 단위로 지금 먼저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행 중심이라고 하는 뜻이다. 따라서 여기는 뭐냐면 K의 행이 0번 행을 쓰고 있었죠. 따라서 열에 해당되는 거는 일단은 제 그 행을 먼저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열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변경을 시킨다. 그럼 그 다음번에는 뭐가 있냐면 요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K고 영행이라고 하는 거에 2열 값이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되냐면 하나의 행이 구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을 하나의 중심으로 연속해서 넣기 때문에 행 중심이다. 행을 떼지 않는다. 이제 한 행에 있는 자료들은 그럼 여기도 알파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겠죠. 따라서 여기에 K 0에 1에 0 1에 0이죠. 잠깐만. 자, 일행 0열 있네요. 자, 그래서 1에 열.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4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죠. K 일행 1열.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5에는 K의 일행 2열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행에 해당되는 것들이 얻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대응 관계를 갖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자, 이와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대응 관계, 여기에 이런 대응 관계 필요한 거는 뭐냐면 수식이다. 자, 이 수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주소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주소값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 어드레스라고 하는 걸로 해서 K의 I 행에 제2의 열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주소는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에 대한 거 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4K는 4개 행이 있고 3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였죠. 이 경우가. 그런 경우에 대한 걸 한번 보자. 그러면 여기는 알파라고 하는 시작 주소가 만들어질 테고 그 다음에 하나의
행에는 3개씩이 들어가죠. 따라서 이 i라고 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i라고 하는 거에 몇 개 해당되는 것들에 들어가냐면 열의 개수가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정하기를 복잡하게 하기 싫어서 그랬는데 가정하기를 요거 한 칸의 크기와 요 한 칸의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해서 라고 가정하자겠죠. 논리적인 어떤 한계, 논리적 이 그 배열 원소 크기와 그 다음에 물리적 배열 원소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하고 이런 수식을 찾았을 때 얘기다 이거죠. 따라서 여기는 뭐를 하면 되냐면 이렇게 1이 곱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식이 하나 만들어진다. 이거에 의해서 주소값을 찾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뭐가 되냐면 이번에 이렇게 한번 보죠. K 일행 2열에 해당되는 거에 물리주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니까 알파라고 하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 i니까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열의 개수가 몇 개냐면 3개라고 했어요. 3. 그 다음에 j가 얼마냐면 2라고 하는 걸 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3 더하기 2, 5 이렇게 얻어지죠. 요 부분이 얻어지는 거죠. 이렇게. 일행이가. 자,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하나의 예를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행중심에 해당되는 거죠. 행이 먼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열중심은 뭐냐? 두 번째 열중심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중심은 당연히 이렇게 생긴 것 중에 이게 뭐냐면 열, 이게 열. 그래서 열들끼리 먼저 저희 그 배치를 갖게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었냐면 K에 그 다음에 이 그 3행, 4행, 3열에 해당되는 거였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배열이 4개가 있고 3개의 원소가 있는 이런 모습 0, 1, 2라고 하는 열과 0, 1, 2, 3이라고 하는 이 행의 개수에서 행과 열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 요 부분은 처음에 여기 들어가겠죠. 이렇게. 알파라고 하는데 들어간다는 거죠. 자, 이건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넣을 건지 이걸 넣을 건지에 대한 걸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연속한 거는 하나의 제그 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게 연속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연속한 자리에. 그 다음에 이거 요것도 여기 연속한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부분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이 자리에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열이 구성되고 난 다음에 다음 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이 열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의 배열이 들어가는 걸 갖다가 열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 그 차례대로 써보면 여기는 K 영행 영열, 그다음에 이거는 이 그 일행 영열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K 이행 영열에 해당되는 거, K 삼행 영열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열이 구성됐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K 두 번째 거니까 1 영행 1열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K 요 부분이니까 1행 1열에 해당되는 거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요거는 2행 1열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건 3행 1열에 해당되는 거. 자, 이런 식의 어떤 배치를 만드는 이런 구조를 갖다가 열 중심이라고 얘기한다. 그때 이 배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제 그 산출하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그 매핑 해주는데
대응이 시켜주는데 매핑 수식이 필요한 거죠. 그거에서 물리적인 어떤 실제 주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산출되느냐? K, I, J라고 하는 이런 이제 논리적인 이 배열의 위치가 산출됐을 때 물리적인 위치는 어떻게 계산하냐 이렇게 된다. 자, 여기는 I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J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아까 보게 되면 여기에는 뭐를 곱하냐 하면 2를 곱해서 원소의 개수가 한 개씩 동일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는 뭐를 곱해주게 되냐 하면 행의 개수를 나타내 주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행이 몇 개냐 하면 4개가 되겠죠. 그래서 4개에 해당되는 값을 얻어진다. 자, 여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한번 볼게요. K1의 1.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K1의 1이라고 하는 위치의 값의 어드레스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산출해 보자.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값에다가 i라고 하는 게 1이죠. 따라서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뭐 1 그대로 쓰고 j도 1이고 그리고 행의 개수가 몇 개냐면 4가 되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4, 5.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3,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4,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알파 플러스 5 이렇게 이 부분이 산출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행과 열의 중심에 대한 2차원에 대한 걸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 3차원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3차원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려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하나 한번 해보고 예, 그리고 나서 일반화한 것까지 하고 이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만 하고 일반화 시키는 하게 되면 또 조금 너무 허전한 것 같고 3차원까지 하려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뭐 수업을 하긴 했지만 처음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게 3차원에 대한 걸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배열에 대한 걸 보죠. 이것도 마찬가지 행중심이라고 하는 거와 열중심이라고 하는 걸로 이 표현하는데 편의상 행중심, 열중심이라고 하는 걸로 쓰는 것이지 실제 보게 되면 이 3차원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행중심에 대한 걸 한번 보죠. K라고 하는 배열이 있다고 치고 원소가 3개가 있어야지만 3차원이겠죠. 예를 들어서 4, 3, 2에서 숫자 값을 다 달리 한번 봤을 때 이게 뭐를 나타내냐면 행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열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게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실제 면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요와 같은 이제 이 4, 3, 2라고 하는 어떤 3차원 배열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행이 3개, 열이 하나 이렇게 되는 첫 번째 면에 해당되는 건데 면 0번에 해당되는 거다. 또 하나를 보게 되면 면이 첫 번째 면에 해당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행이 0, 1, 2, 그 다음에 열이 0과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면에서는 0, 1, 2라고 하는 행이 있고 그 면에서의 열은 0과 1로 해서 면 2가 있겠죠. 자, 면 2번에 해당되는 건 0, 1, 2로 해서 0, 1 해서 두 번째 면이 있겠죠. 세 번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면 해서 면이 자, 이렇게 구성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세 개의 행과 두 개의 열로 구성됐다. 자, 이게 뭐냐면 논리적인 어떤 구조죠. 자, 이런 논리적 구조를 실제 우리는 이 물리적인 주소로 표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모습은 1차원적인 모습이다. 자, 물리적 구조의 모습은 1차원 모습이다. 이거죠. 보니까 0,0,0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여기 들어가죠.
면이 0번째 면에서 0번째 행 0번째 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긴 뭐가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행중심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그 행이 있으니까 면하고 열이 어떤 걸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하나의 용어에 불과한 정의에 불과하다 이거죠. 행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게 되면 이 그 같은 한 줄이 행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돼요. 0, 0, 1. 그래서 오른쪽 자리에 있는 그 첨자부터 바꾼다. 그다음에 0, 이렇게 쓰니까 0, 1, 0 이렇게 되겠죠. 이게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간다겠죠. 그리고 0, 그다음에 1, 1. 0번 면에서 이 세 번째니까 2행 0열. 그다음에 0번에서 2번에 1열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 그 행이 되고 또 하나의 행이 되고 또 하나의 행이 되는 거죠. 여기가 행, 이게 행, 이게 행 이렇게 구성되죠. 그래서 전체 6개에 대한 모습을 가지고 이게 뭐가 되냐면 면이라고 하는 게 구성됩니다. 이런 모습을 배치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행중심이다. 그래서 행중심일 적에는 2차원일 때는 행중심, 열중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맞아떨어지지만 3차원부터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대신에 무슨 의미냐 하면 행중심 그러면 오른쪽 첨자부터 변경한다. 그래서 오른쪽 첨자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저희 그 숫자 증가시키는 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자리가 다 변경되면 그 다음 자리가 증가되고 이런 식의 값을 가져서 하나의 면 이렇게 구성되는 거다. 자, 이거에 대한 수식은 그렇다면 변경되는 수식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이런 수식 대응되는 수식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보죠. I 0번이라고 하는 거에 면을 나타내는 첨자 그 다음에 그 면에서의 행을 나타내는 첨자 그 다음에 그 행에서 열을 나타내는 첨자일 때 주소값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써보죠. 그럼 시작 주소 알파라고 얘기하는 거 썼었죠. 그 다음에 아까 보게 되면 이렇게 쓰는 걸 봤었어요. IJ라고 하는 걸로 그냥 써놨었죠. I 근데 여긴 J를 안 썼으니까 I0, I1, 그 다음에 I3 이렇게 됐죠. 아까 보게 되면 여기다 곱하기 1을 했었어요. 행중심일 때. 그래서 그와 같은 원리를 그냥 적용하게 된다면 여기는 곱하기 1. 어떤 경우에 한 개 크게 동일한 경우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그 해당되는 뒷부분에서부터 들어가니까 열의 개수 그 다음에 여기는 행의 개수 이렇게 한과 열의 개수 그래서 하나의 면의 개수이기 때문에 3 곱하기 2 이렇게 표현된다. 네, 여기 면의 개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면의 개수. 그다음 이건 열의 개수.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실제 이렇게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지우고 다시 정확하게 써드릴게요. I0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뭐를 쓰냐 하면 3이라고 하는 행의 개수, 행의 수 곱하기 열의 수. 그 다음에 I1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이 첨자에 해당되는 걸로서는 뭐를 쓰냐면 열의 개수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2라고 하는 거를 더해주면 되죠. 근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곱해줘도 되고 빼버리셔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행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걸 봤습니다. 자, 열중심에 해당되는 거는 이 인덱스의 위치값만 좀 달라지겠죠. 자, 그거에 대한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 네 개 면, 세 개 행, 두 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걸 예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열 중심에 대해서 보죠. 논리적인 어떤 구조를 그리려면 복잡하니까 저거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배치됐을 때 그러니까 물리적인 배치에 대한 것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배치를 보게 되면 시작 주소를 알파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냐면 K에 3, 2, 4, 3 지우고 다시 쓸게. 4개의 면이 있고 그 다음에 3개의 행과 2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 대한 걸 물리적인 배치를 했을 때 열 중심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열 중심일 땐 이게 열인데 실제적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잘 안 보인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첨자들을 이동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그 첨자들을 갖다가 이제 그 변경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배치할 때.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땐 시작이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 K에 0,0,0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왼쪽에서 먼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공간에는 왼쪽에 있는 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 0, 1, 2, 3까지 되겠죠. 4개까지 바뀔 테니까. 그럼 여기는 일단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알파 플러스 2에는 아직까지 가장 왼쪽에 있는 첨자 값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3에는 2야. 그럼 3까지 가능하니까 여기가 3, 0, 0 이렇게 표현됩니다. 알파 플러스 4에는 이게 3 해서 4개 공간을 다 썼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초기화되는 다시 되돌아가고 이 부분이 증가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5에는 요건 그대로 요거 1이고 0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 하면 증가돼야 되겠죠. 따라서 이게 1이 돼야 되겠다. 자, 이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기는 이 구조가 바로 뭐냐면 열 중심에 해당되는 거다. 자, 이때 여기에 이렇게 대응되는 수식을 한번 산출해 보자. 그래서 그 수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드레스라고 하는 걸로 하고 배열을 K라고 하는 배열인데 인덱스를 I 0번째 인덱스 1번, 2번 이렇게 하는 배열에 대한 걸 갖다가 주소를 산출한다면 어떻게 산출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시작 주소값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I0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I1이라고 하는 거와 I2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지는데 조금 전에 행중심일 적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에다가 그 앞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뒤에 있는 것들이 곱해졌죠. 이건 거꾸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1. 그 다음에 이 부분에는 앞쪽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면의 수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I2의 왼쪽에 있는 것들이니까 면과 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면의 개수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는 행의 개수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걸 하나 볼까요? 1, 1, 0에 되는 거, 1, 1, 0에 해당되는 이거의 그 물리 주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리 주소는 알파라고 하는 시작값. 그 다음에 1이니까 여기 1에 해당되는 거죠. 1 곱하기 1. 그 다음에 두 번째 I1에 해당되는 게 1이죠. 다시 1. 그리고 면의 개수가 전체 몇 개였냐면 4개의 면으로 구성됐다. 그러니까 4. 그 다음에 I2에 해당되는 건 0이죠. 그리고 곱하기
면의 개수는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행의 개수가 몇 개냐면 3개가 있죠. 근데 이건 0이니까 뭐 곱할 필요는 없고 다 해봤자 0이고 이건 1 더하기 4니까 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5라고 하는 게 바로 1, 1, 0에 해당되는 걸로 찾아졌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행중심과 열중심에 해당되는 걸 3차원적인 어떤 배열에 대한 걸 가지고 봤습니다. 자, 이제 이걸 일반화 한번 해보죠. 네, 일반화 한번 해보자. 일반화했다는 건 뭐냐면 n차원에 해당되는 거다. 자, 배열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배열의 크기가 S0, S1 해서 Sn-1까지 하는 걸로 이 각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배열의 크기를 얘기했을 때 한번 보죠. 이때 행중심이라고 하는 거와 열중심이라고 하는 거에 이 그 주소를 물리주소를 산출하는 거에 대한 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했을 때 첨자를 아래 첨자 0부터 시작하는 걸로 썼죠. 왼쪽부터 했으면 i n-1까지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거에 대한 물리주소는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그러면 실제 알파라고 하는 값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i0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뭐를 곱해줄 거냐. 그러면 i0의 오른쪽 거를 쭉 다 곱해주면 돼요. 오른쪽 거 i0보다 오른쪽 건 뭐냐면 s1이라고 하는 개수 따라서 s1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그 다음에 SE가 될 테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맨 마지막에 IM-1에 해당되는 거의 크기까지 SM-1까지 이렇게 표현됩니다. 두 번째 첨자 I1에 해당되는 거면 1부터 시작하는 건 2부터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SE 곱하기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SM-1까지 갈 거다. 자, 그럼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IM-1까지 가겠죠. 그때 뭐가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 값, 그냥 1이라고 하는 값을 써주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행중심이라고 하는 거에 일반화된 수식을 가지고 산출한 거다. 자, 이거를 조금 더 뭐 변형해서 우리 뭐 파이라고 하는 것도 쓰고 해볼게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많이 써봤어요. 이 수식에 이런 걸 써보죠. 1 더하기 참고로 이게 참고예요. 참고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10 이렇게 됐으면 우리는 시그마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이 쓰죠. 그래서 i가 1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냐면 10까지. 그래서 i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이렇게 된다. 만약에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했냐면 10이다라고 하는 걸 쓸 적에는 계속 하나씩 증가되는 걸 쓸 적에는 일반적으로 수식을 쓸 때 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타낸다. 그래서 이 원소가 다 1부터 10까지니까 1부터 19구나 라고 하는 걸 쓰고 i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간략하게 이 수식을 적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원리 하에서 쓴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여기에 보기에는 항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n개 항이라고 하는 걸 갖다 나타내는 걸 갖다가 수학자들은 가능한 하면 제 그 새로운 어떤 수식의 표현법을 가지고 이 간략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낼 때는 이렇게 써야 되겠다. 알파. 그 다음에 다 더한다는 거는 뭘로 표현하냐면 시그마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죠.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0부터 시작해서 n-1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첨자에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for를 쓰듯이 변수명 그냥 쓰면 되는 거죠. 0부터 시작해가지고 n-1까지 간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i0, i1, i-1 이렇게 됐으니까 i라고 하는 변수를 썼으니까 첨자로서 여기다가 아래 첨자 j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0번일 때, 1번일 때, n-1번까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개수가 0일 땐 n-1개, 1일 때는 n-2개, n-1개는 1개 이렇게 표현되죠. 따라서 여기에 공식을 한 번에 쓸 수가 없어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BJ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명시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BJ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보게 되면 1부터 n-3라고 하는 것이 곱하기로 표현됐어요. 따라서 곱하기로 표현됐을 때는 파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쓰면 된다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0일 적에는 그보다 하나 더 큰 값으로 시작하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j가 0이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하나 더 큰 값이니까 그와 같은 거에 대한 변수를 때로 또 써줘야 되겠죠. 따라서 k라고 하는 변수를 쓰고 j보다 하나 더 큰 값이니까 j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n-1까지 간다라는 거죠. 다 끝이 n-1이죠. 그와 같은 걸 s로 표현됐으니까 s에 k라고 하는 걸로 쓰면 되겠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마지막에 이게 n-1이면 bn-1이라고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bn-1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그 n-1이 됐다고 한다면 어떤 값이냐면 2를 곱해주면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조건이냐면 j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네, 이렇게 쓰게 되면 두 줄을 써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또 그것도 간략화해서 이렇게 하나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n-1이 되기 전까지 가죠. 네, 이런 조건일 때 이렇게 BJ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 n-1이 닮았다라고 한 j가 n-1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걸 내서 수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행중심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열중심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보도록 하죠. 네, 열중심에 해당되는 거 일반화된 이제 그 배열에서 열중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왜 안 지워지나? 열중심. 자, 이것도 마찬가지 A라고 하는 배열이라고 가정했을 때 첨자 이름을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배열일 때 이거의 그 주소 다시 말해서 ADDR 이라고 하는 거에 A의 I의 0, I의 1 해서 I의 n-1이라고 하는 거에 전체 주소는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그러면 시작주는 알파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죠. 또 갑자기 색깔로 바뀌었나. 그리고 아까 보게 되면 I의 0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오른쪽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왼쪽 부분을 곱해진 걸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왼쪽. 따라서 여기 왼쪽이 없죠. I의 2배는 여기에 왼쪽에 해당되는 거. 이거에 대한 최대 크기 어떻게 됐었냐면 S의 0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의 2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네. 그럼 요거하고 요거를 다 곱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I0이 첨자에 해당되는 거의 전체 크기 S0. 그 다음에 S1 이렇게 되겠죠. 자, 좀 하나 더 쓰면 3이라고 한다면 S0, S1, S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더 내려가게 되면 I의 n-1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 자리다 한다면 다 왼쪽에 해당되는 걸 다 곱해줘야 돼요. 따라서 여기는 S0 곱하기 S1 곱하기 S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해줘야 되냐면 요 바로 전까지니까 SN-2개까지 해당되는 거를 곱해줘야 된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만들어진 게 일반화된 수식이죠. 자, 이걸 갖다가 아까 얘기했던 수학자들이 쓰는 어떤 그 수식에 적용해서 한다면 알파는 이렇게 됐고, 자, 이것도 더하기로 표시가 됐으니까 시그마로 표현해야 되겠고, 이게 항이 몇 개냐면
0부터 시작해서 n-1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0부터 n-1개까지 값을 변동시켜 가면서 해야 되는데 참자의 이름을 i를 썼으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j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자. 그리고 i에 j라고 하는 걸 하고 뒤에 곱해주는데 어떤 건 1, 어떤 건 1개, 어떤 건 2개, 어떤 건 3개, 어떤 건 n-1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따라서 그냥 쓸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변수를 도입해서 쓰자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a의 j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만 다시 이 수식을 전개해 주면 될 거다. 자, 여기다 곱하기로 표현된 거는 파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0이면 이게 만약에 제가 1이면 0, 2면 그보다 하나 더 작은 값으로 표현되죠.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0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보다 더 작은 값.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k라고 하는 거면 0부터 시작해가지고 j가 0이면 1이면 0까지, 3이면 0, 1, 2 따라서 여기가 j-1까지 가면 되겠다는 걸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s라고 하는 걸로 표현했으니까 s에 아래 첨자 k를 쓰게 되면 되겠다. 어떤 조건일 때냐 하면 여기 조건이 j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클 때고 그 다음에 n-1 이하일 때죠. 또 다른 조건은 a가 0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죠. a가 0이 나왔다. j가 0이 돼서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값이 주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로 이 식이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 식을 위주로 생각하면 될 거죠. 굳이 이렇게 이 간략화된 수식을 쓸 필요가 없죠. 쉬운 걸 어렵게 표현할 필요가 없으니까 풀어 쓰자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희소 행렬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행렬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희소 행렬. 희소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 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라기보다 이 그 어떤 배터리라고 하는지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는 원소, 흔하지 않은 원소, 이 물질 그걸 갖다 히토류라고 얘기하죠. 히토류 아무 데서나 만드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 파괴가 되기 때문에. 하나 산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하나 깎으면 한 주먹 정도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온대요. 그래서 중국밖에 못해요. 인건비 이제 그 대량으로 그냥 헐값으로 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산은 완전히 자연 파괴해도 국민들이 찍소리 하는 나라. 뭐 그런데 뭐 그건 이제 그렇고 그래서 히토류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관점 또 희소 가치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듯이 행렬에서 희소 행렬은 원소 배열 그 행렬을 까본 행렬의 크기는 굉장히 큰데 실제 이 들어있는 그 쓸만한 원소 값들은 몇 개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 스파스라고 하는 매트릭스, 스파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용어를 갖고 있습니다. 써보면 배열의 원소 값 대부분이 0인 경우, 0인 경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냐면 희소 행렬이라고 얘기하는데 딱 기준점이 50%, 70%, 80% 그런 기준점은 없어요. 단 0의 개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대운이 0인데 나머지 것들까지 이제 만약에 희소 행렬이 이제 예를 들어서 n 차원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중에 0이 아닌 건 한두 개밖에 없어요. 다 0이면 그와 같은 경우 배열로 다 공간을 제지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공간을 차지할 수 있어요. 하나의 원소가
뭐지 그 100바이트를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0이 아닌 것만 따로 분리해서 쓰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0이 아닌 원소만 나열해서 원소만 나열하자 이거죠. 나열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라는 하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2차원 배열이 있다라고 하고 0행, 1행, 2행 해가지고 뭐 99개에서 100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열도 그래서 99개까지 해서 100개에 해당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원소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거다라고 하고 나머지 여기에 보게 되면 영행 영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2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행 2열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에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하나 더해서 8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보죠. 그리고 20, 8행 20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값이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여기 다 0. 여기도 0. 여기도 0. 나머지는 0. 자, 이렇게 됐을 때 요걸 갖다가 제 모두 제 그 저장한다라고 한다면 저장하면 공간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공간은 100 by 100개 해당되는 공간이 필요하죠. 반면에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조금 원소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따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거죠. 행과 열과 그 다음에 이 그때 해당되는 값은 뭔지에 대한 걸 가지고 검색만 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영행 영열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었냐면 2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었어요. 2.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값은 2행 아, 1행 2열에 해당되는데 어떤 값이 들어가 있었냐면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8행 20행에 8행 20열에 어떤 값이 들어가 있었냐면 3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었다 하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9개 공간만 활용하죠. 자,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대폭 이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제 공간 절약. 그래서 실제 이제 그 희소 행렬의 경우는 행과 열과 값을 해당되는 걸 가지고 별도에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로 공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게 희소 행렬의 자료 구조였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배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배열보다는 연결 데이터라 해서 배열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삽입했을 때 또는 중간에 삽입하기 위해서 중간값을 집어넣 중간에 꽉 집어 차 있는데 밀어버릴 수가 없는 경우들도 있죠. 또 하나가 배열에 항상 한계가 있어요. 크기가 얼마냐 하는 거. 그거를 이 초과해서 넣으면 이 에러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를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연결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열 정리 한번 해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습 자료 아직 이제 그 실습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부터 이 그 실습에 대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다음 시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많은 분들이 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대면 수업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대면 수업 하는 걸로 또 고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그 비대면을 하다가 정상적인 어떤 그 국가 체계가 전 세계에 이런 이제 그 바이러스 백신이 확실하게 나와서 이 치료가 된다면 그때 이 수업을 하는 거 하고 비정기적으로 이 실습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그 화요일 날, 이번 화요일 날 제가 수업을 못 했는데, 이 인공지능 컴퓨터 구조나 스마트폰 프로그램 들으시는 분은 내일 수업이 있으니까, 그 비대면 수업으로 참여하시고, 혹시 이제 그 참여가 좀 어려우신 분은 이 유튜브에 저장해 놓으면 그때 그걸 다운로드 받으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